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잠룡들이 나서서 군웅할거 시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혼자서 나라를 이끌 수는 없지요. 좋은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믿고 맡겨두면 나라는 잘 굴러갈 것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그 조조가 불신물용, 용인필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천하를 호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등용하지 말고 등용했으면 믿어라, 이런 의미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께서 군신 간에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었던 사례 몇 가지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이관명의 올곧은 처신과 암행어사 박문수가 민정시찰 중 겪었던 고초와 그의 인간성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숙종임금 때입니다. 당 하관 벼슬에 있던 이관명이 암행어사를 제수받고 영남지방을 시찰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숙종임금이 여러 고을에 민폐가 없었느냐 묻자 고든 성품을 지닌 이관명이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한 가지만 아뢰옵니다. 경상도 통영에는 왕실에 소속된 섬 하나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어떤 후궁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 관리의 수탈이 어찌나 심한지 백성들의 궁핍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숙종임금이 벌컥 화를 내면서 책상을 내리쳤으며 과인이 후궁에게 그 조그만 섬 하나 준 것이 그렇게도 불찰이더란 말인가? 갑자기 권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관명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다시 아뢰입니다. 신은 암행의사로서 어명을 받들고 1년 동안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하의 이 지나친 처사가 여기에 이르도록 조정에서는 누구 하나 나서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을 비롯해서 이제껏 전하께 직언하지 않은 이 신료들 모두 엄벌로 다스려 주소서. 숙종임금은 여러 신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승지를 불러 전교를 받아 쓰도록 명했습니다. 신료들은 이관명에게 중벌이 내려질 것으로 여기고 수벌 주겠습니다. 전 수의여사 이관명에게 부재학을 제소한다.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승진에 올라갔습니다. 임금의 분부에 승지가 깜짝 놀라면서 교지를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함께 있던 신료들도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도무지 임금의 속내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다시 명을 내립니다. 부재학 이관명에게 홍문재학을 제소한다. 또 한 급 올라갔습니다. 괴이하게 이긴 사람은 승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료들이 저마다 웅성거리는 가운데 임금이 세 번째 명령을 또 내립니다. 홍문재학 이관명에게 예조 참판을 제소한다. 이제 차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꺼번에 세 승차를 해버렸죠. 세 등급을. 그리고 숙종임금이 이관명을 불러 말씀했습니다. 경의 간언으로 이제 과인의 잘못을 깨달았소. 이후에도 그와 같은 신념으로 과인의 잘못을 바로잡아 나라를 태평하게 해주시오. 어떻습니까? 권력 앞에서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직언하는 신하의 용기도 훌륭했거니와 충직한 신하의 그릇 크기를 알아본 숙종임금의 안목 또한 훌륭합니다.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 현자를 알아보는 최고의 위정자,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닐는지요. 자, 이번에는 암행의사 박문수와 금비령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문수는 조선 만렵 영조 때 명의사로 이름을 날린 실존인물입니다. 경상도 울산 출신으로 울산에 있는 사찰 문수암에서 부모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보니 이름을 문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문수보살처럼
지혜가 뛰어나고 박식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라, 이런 염원이 담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느 늦은 봄, 이 박문수가 암행어사를 제수받고 어명으로 민정을 살피던 중 초행길이라서 지리를 전혀 모른 채 경상도 풍산 땅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풍산은 송림이 울창해서 하늘을 가리고 매우 험준한 산악지역이었습니다. 산세가 너무 험하고 고개가 높아서 한번 지나가 본 사람은 다시 넘지 않는 죄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날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큰 산인데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해서 이순신과 함께 왜적을 물리친 명재상 유성룡의 본관이 풍산유씨입니다. 하회 마을을 새거지로 삼고 풍산유씨 시조가 살았던 본향이지요. 그런데 의사 박문수가 풍산의 이 험한 고개를 혼자 넘다가 그만 몸에 신열이 나서 몸이 펄펄 끓었습니다. 과로까지 겹쳐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박 의사가 중얼거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먹지 못해 허기가 심했고 갈증이 나서 목이 타들어가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다 보니 기진맥진해서 꼬박 이틀을 굶은 채 미동도 못하고 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와주시오. 구원을 요청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탈진해서 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안간힘을 구원을 요청하는 그 음성이 모기 소리보다 약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징그러운 뱀을 보듯이 다 그냥 지나쳐 가버리자 박 의사도 살기를 고만 체념했습니다. 이젠 틀렸다. 이렇게 눈을 감는 바로 그 순간 6명의 안악들이 산나무를 뜯어서 내려오다가 박 의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웬 사람이지? 보안이 미친 사람 아니면은 거진 것 같은데 죽었나? 글쎄, 그중 한 젊은 안악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물. 하늘이 도왔는지 모기보다 작은 소리를 여인이 알아들었습니다. 딱하기도 해라. 그러나 이 높은 산마루에 물이 있어야지요. 잠시 망설이던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박 의사 곁에 다가앉더니 퉁퉁 불어 힘을 고 풍만한 젖을 꺼내 박 의사 입에 물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망측해라. 젊은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젖을 물리다니. 안악들은 놀란 얼굴을 하고 한마디씩 떠들어댔습니다. 박 의사는 마치 갓난아기가 어미 젖을 빨 때처럼 정신없이 젊은 여인의 젖을 한참 받아먹고 갈증이 한결 가시게 되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박 의사는 진심으로 생명의 은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여인이 무거운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박 의사를 부축하면서 천천히 고갯길을 내려왔습니다. 한편 먼저 앞서 내려갔던 안악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입방아를 찌어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요. 미치지 않고서야 서방에 있는 여자가 그따위 짓을 할 수는 없지.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의 서방이 몹시 분노했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빠드득 이를 갈았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런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한참 후에 박 의사를 부축한 여인이 마을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3355 모여들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여인의 서방이었습니다. 이 환양 서방이 흥분하여 자기 아내를 마구 구타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고스란히 맞고 있는데 박 의사가 남자 매질을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잠시 참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뭐라고? 자기 아내를 때리던 남자가 다짜고짜 박 의사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어이쿠! 몸이 온전치 못한 박 의사가 코피를 쏟으며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이놈 죽여버리겠다. 남자는 쓰러져 신음하는 박 의사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댔고 마을 사람들도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입에서 놀라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다! 이 말에 모두가 소스러치게 놀라며 땅에 쓰러진 박의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길질을 피하느라고 몸부림치는 통에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패가 반짝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자 발길질하던 남자의 얼굴이 금세 새파랗게 질렸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얼이 반쯤 빠져서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여인의 서방이 박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의사 또 나으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이놈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박의사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혼잣말로 투덜거립니다. 제 얘기를 사람보다 마패가 더 무섭구나. 그리고 근엄하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의 아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만일 당신의 아내가 실로 행하기 어려운 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의 행편은 너무나 극심했소.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무고한 사람을 때린 죄 당장 중벌을 내려야 마땅하나 당신 아내의 은덕 때문에 오늘은 이만 돌아갈 터이니 근신하면서 다음 명을 기다리시오. 박의사가 이렇게 말하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암행의사를 때린 남편으로서는 지옥문을 눈앞에 둔 사람의 심정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며칠이 지나자 풍산 관아에서 출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부가 벌벌 떨면서 동원에 나아갔고 사또도 꿀에 엎드려 있는 그 대청마루에 높이 앉아있던 박의사가 부드러운 말로 남편을 타이른 후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오. 내 생명을 구해준 은덕에 보답하고자 얼마간의 전답을 준비했으니 이것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오.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상급으로 땅 문서까지 받고 부부가 감격해서 돌아갔습니다. 풍산고을 백성들도 이 소문을 듣고 모두 의사또의 선처를 두고두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 고개를 금비령이라고 불렀는데 치밀한 준비 없이 고개를 넘지 말라, 이런 경고가 달린 고개 이름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금패령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고령박씨 4인공파 박문수의 8세 직계 후손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강인한 의협심과 충성심으로 탐관오리를 처단하는 이 성품이 이 집안 내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감동적인 얘기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